병원에서는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간 이식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런 최 씨 부부의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은 그날 TV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나타나는 간경화를 혈액에서 축간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시술이 환자의 건강도 기대치에 부어졌죠. 수술하고 난 후에는 혹시 전혀 언론에 소개된 김경숙 씨는 간경화로 한때 혼수 상태까지 갔었지만 한라산 등반을 할 만큼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탯줄 혈액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 치료법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줄기세포가 병든 부위의 세포를 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최 씨 부부는 그 길로 김경숙 씨를 치료했다는 제주도의 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더 획기적으로 그런 어떤 치료법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니까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고, 저희가 알아보러 이제 갔을 때 많은 곳에서 그걸 문의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서로가 다 그걸 보고 왔다고. 그들은 모두 담당 의사를 만나본 뒤 줄기세포 치료를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간 이식에 대해서 단점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부각을 시켜서. 그리고 그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장점, 이거는 뭐 전혀 뭐 위험성도 없는 거고 회복기도 빠르고, 그게 한 달부터는 눈으로 보고 본인들이 느낄 정도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말해 밭에 콩을 심어가 콩 해삭이 올라오듯이 간에다가 그 줄기세포 이식을 심어 놓으면은 그 내 지금 간이 안 좋은 간에서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주사 한 대 맞으면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3천만 원이 없어도 이 달러 빚을 얻어서라도 하죠. 제가 안 하겠습니까? 치료에 드는 비용은 줄기세포값만 3,3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최 씨 부부는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꼭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최 씨는 배에 심한 통증이 있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당시 제작진이 찾아갔을 때 최 씨는 거동은 물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응급실에 이제 와보니까 염통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장 기능 자체가 거의 마비가 돼서 전혀 운동을 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간경화 판정 받은 지 10년이 넘었어도 이렇게 복수가 서울을 안 하거든요. 온몸이 비쩍 마른 상태에서 복수가 찬 배만 심하게 부푼 것입니다. 최 씨 부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같은 시기에 시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의 경과였습니다. 더 막 그 소화도 안 되고 좀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진짜 왜 이렇게 더 나빠지는 거냐고 그랬더니 5, 6개월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붓는 것도 좀 더 심하게 더 부어오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 아파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줄기세포의 기적을 믿고 싶었다는 최 씨 부부. 그러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최 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줄기세포는 우리의 모든 신체기관, 그러니까 피부나 뼈, 장기 등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본세포로 이른바 만능세포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줄기세포만 잘 이식하면 기능을 잃은 장기도 재생시키고 마비된 신경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치료법인 셈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최 씨는 줄기세포로 치료를 받았는데도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최 씨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최 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3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식약청에 불법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료 벤처사들이 적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최 씨에게 줄기세포를 제공한 의료 벤처 회사 A사도 끼어 있었습니다.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A사는 총 53명의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를 제공했는데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게 봤을 때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또 효력은 지속이 될지,
그 제품은 이제 뭐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받은 품목이 전혀 아닙니다. 무려 3,300만 원에 팔렸던 줄기세포는 독성 시험도 건너뛰었으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검사도 거치지 않았고 줄기세포를 사람 몸에 주입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조직 적합성 시험도 하지 않은 것이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제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도 하지 않고 대충 어떤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이걸 제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배양을 할 때 그 바이러스나 세포 같은 게 감염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검사도 하지도 않고. 사실이 알려지자 환자와 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상대로 이식을 하는 건데 당연히 임상실험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데 이게 실험도 안 된 거를 갖다가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치료 방법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미친 사람이 여기 가서 이 시술을 받겠어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뭐 지금 돈을 뭐 거액을 받고 하기가 실험 대상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마루타 역할을 했죠. 뭐 실험실에 지 역할을 시킨 거죠. 뭐. 또 다른 환자 강 씨는 자신이 줄기세포 효과를 기대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에서 간이 있다고 이식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저희가. 왜냐면 그쪽에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3달에서 6달을 기다려봐야 된다니까 그걸 기다려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한테 밤에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내사자가 있는데 이식을 받으시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고 좀 경과를 보시겠다. 이식을 안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은 그분이 거부를 했어요. 뭐 성공한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전혀 없으신? 그 거절하고 나서 갑자기 더 팍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온몸이 다 이렇게 벗었어요. 국수도 있고 이제 막 눈에 이제 황달도 오고 점점 나빠지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어떻게 그런 귀중한 기회를 어떻게 거절을 했는가. 하루에 몇 번이세요? 그 후 강 씨는 뒤늦게나마 간 이식을 하고 천만다행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환자 중에는 돌이키기엔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줄기세포값만 3,300이고요. 병원비가 한 300 정도 나온 것 같고 여기 항공료 그쪽 그러면 네, 4천만 원 가까이 있었어요. 푸드 안 쓰다가 모아놨다가 그걸로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집을 담보로 걸고 퇴직금까지 털어 마련한 4천만 원은 혜진 씨네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몸도 몸이지만 진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요. 이미 큰 돈을 썼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내사자가 이제 만약에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온다 그래도 사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줄기세포를 믿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전 재산까지 잃었다는 혜진 씨.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치료는 아직 첫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라고 하는 걸 얘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실제로 가질 때 그 환자들이 어려운 다른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먼저 선택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먼저 쓰시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또 줄기세포에 대한 문제는 줄기세포를 제공한 벤처업체의 소관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이런 제재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뭐 이용하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치료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해주는 거.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줄기세포를 제공한 A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A사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그 줄기세포 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오죠. 그러면 어떡하지?
그 책임은 병원에서 다 지고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줄기세포에 공급해드리죠. 그걸 보내드리고 하죠. 병원에서 하시는 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환자하고 연결 안 지어요.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도 아니고 치료기관도 아니고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업체 측은 다시 병원 측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탯줄 혈액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는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입니다. 참 답답한데 부작용 말씀하시는데 탯줄 혈액 줄기세포는 혈액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그저 혈액 수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수혈할 때 무슨 문제 생겨요? 그런데 뒤늦게 확인된 사실은 줄기세포 이식에 성공해 한라산 등반까지 한 것으로 언론에 소개되었던 김경숙 씨 역시 시술 3개월 만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족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무슨 까닭인지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기 거부합니다. 정말 김경숙 씨의 죽음과 줄기세포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일까? 근데 그분은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하신 분이야.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혀 자기 관리를 안 했어요. 전혀. 그 다음에 뭐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라산까지 걸어갔다 온다고. 간 경전에서 내가 이렇게 잘 회복이 돼서 살았으니 많은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좀 악화됐다든지 뭐 이런 분은 전혀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전혀 들은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악화됐다라면은 효과를 못 봐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왜 자기 과시를 하려다 사망한 것인지, 그러나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A사에서 제공한 줄기세포로 시술을 받은 사람은 총 53명, 그중 피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8명. 그렇다면 나머지 45명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또 환자 추적해갖고 데이터 작성해놓은 거 있습니다. 정리해야죠, 저희가. 글쎄, 정리는 아직 안 됐어요. 너무 그러니까 글쎄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530명도 아니고 53명에 대해서 투약 후에 치료 효과라는 거는요, 6개월 지나야지 이렇게 표시가 나요. 6개월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53명의 주사 맞은 그 시기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 질환 같은 거는 한 3달 됐고, 당뇨도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업체는 환자들의 상태를 꾸준히 추적하고는 있었던 것일까? 이 같은 경우는 추적을 안 하셨더구만요. 안 했어요. 환자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병원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환자들은 환자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상 환자들의 수술을 경과에 대하여 식약청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부작용 상태까지 추적조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러는 거는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 범준에서 좀 벗어난 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문 끝에 우리는 나머지 45명 중 몇몇 환자들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시술하고 크게 달라졌어요. 아래 상태랑 똑같다고요. 저는 그때 맞긴 맞았는데요. 효과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는 A사와 시술병원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고발했고, 식약청도 문제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서 하는 게 난 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약이라고 내가 느껴본 적이 없고. A사의 주장은 탯줄 혈액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는 혈액으로 봐야 하고, 다시 말해 약이 아니므로 약사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세포치료제는 이미 2001년 6월에 의약품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생체 내에 존재하고 있던 것을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밖에서 일정 기간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이것이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배양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건 의약품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 약사법 규정을 모르신 건가요? 아니면 약사법 규정도 제가 뭐 보지도 않았죠. 식약청에서 작년 10월쯤인가 업체마다 이렇게 의약품이다. 그래서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못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어요. 그거는 못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그건 약은 무리다. 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료 관련 벤처회사인 A사는 자신들이 공급한 줄기세포를 이식받고 상태가 호전된 사람도 많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는 혈액과 다름없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분명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에서 생산해내는 줄기세포는 대체 무엇인지, 과연 안전한 것인지, 또 그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지닌 어머니 세포를 일컫는 단어지요.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황우석 박사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배아 줄기세포인데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수정란인 배아의 줄기세포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성체 줄기세포로 탯줄 혈액이나 골수에서 뽑아낸 줄기세포입니다. 두 가지 중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에 비해 쉽게 얻을 수 있어 최근 의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줄기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망가진 신체 부위에 이식했을 때 건강한 조직을 되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척추를 다쳐 뒷다리가 마비된 쥐, 뒷다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척추가 손상됐지만 두 달 전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한 쥐는 신경이 살아나 마비됐던 다리가 움직입니다. 뇌를 한쪽 부분만 손상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신경줄기세포하고 공동배양해서 같이 집어넣어줬더만 이와 같이 뇌 손상 부위가 마치 채워넣은 것처럼. 언젠가는 줄기세포 이식으로 뇌질환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실제로 사람에게는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버거시병을 앓다 얼마 전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막 진통제 맞고 그래도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우면 더 아픈 병이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줄기세포 오죽에 있는데 발바닥 이런 데도. 그리고 결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양발 신고서 정상적이고 1시간가량 됐을 때 약간 이제 이 냉 쪽에서 이게 약간 이 온기라 그럴까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녁 먹고 나서 보니까는 뜨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만져까지 보라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줄기세포는 아직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동호 씨와 같은 사례가 종종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줄기세포는 21세기의 만병통치약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 충분히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람에게 찔러 넣는 이러한 종류의 태도들이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바로 집어넣지 못하는 그 몇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 만에 하나도 집어서 나빠질까 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도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건지 그것 때문에 나빠진 것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신경세포로 좀 만들어가지고 신경계에 딱 넣어줬을 때 신경세포로만 되면 다행인데 얘들이 워낙 분화성이 좋으니까 신경세포로 안 되고 일부는 신경세포 되는데 일부는 다른 세포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머릿속에 근육세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세포로 분화되는 것은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연구가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 이 세포의 유효성과 그 다음에 안정성이 규명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 세포를 갖다가 임상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연구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안 됐고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과정도 정해진 기준이 없어 자칫 예기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그 줄기세포의 그 발전 방향들을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정도의 기술적인 역량이 국가적으로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적인 그 감독 기구는 따로 없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A사는 줄기세포를 배양할 때 세균 바이러스 검사와 조직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식약청 실태조사에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식약청은 별다른 시정 조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등록을 받은 의약품 제조업소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그건 저희들이 이제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제도권에 있는 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조치 수단이 없고. 그런데 A사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양된 줄기세포에 대해서 조직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이라고. 실시를 다 했어요. 근데 왜 않았음이라고 이렇게. 그 비양만들 저거 한 걸 갖다가 비양만들이 저것도 아니고 실태조사 나와서 뭐 하겠다 그래서 설득을 버릴 수도 없잖아. 예? 그래서 않았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다음부터 저거 뭐라 해서 사인해서 그냥 드렸어. 네. 하셨는데. 내가 다 얘기했는데 거기서 싸움할 거 뭐했어. 우리 저 공무원분들하고. 근데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그냥 사인하시면 안 되죠. 바이러스와 세균 검사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갖다 저를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그 기준을 갖다가 다 마치도록 저걸 하죠. 기준이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에. 탈모의 치료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15년 전부터 머리가 이런 상황에서 A사는 계속해서 줄기세포 치료의 성과를 발표합니다. 머리에 시술 받은 이후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뒷머리하고 옆머리밖에 없었는데 그 위에 머리가 많이 나서 처음 보는 사람은 뭐 대머리가 아닌 줄 알고 지속 효과도 일순간 한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닌 10년, 20년 굉장히 장기간에 거쳐서 시술비는 3천만 원대. 고가로 알려졌지만 뉴스가 나가자 각 성형외과와 피부과에는 줄기세포 시술을 희망하는 탈모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얼마 후 A사는 그 성과를 한 줄기세포 학회에 발표했었는데 그 학회에 참석했던 일본의 한 박사는 당시 상황을 무척 당황스럽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影の先生から本当に生えてるのかっていう質問がありました。ちょっと写真の撮り方じゃないかとかっていう話はありましたけど、それは笑った方ですね。みんなびっくりして笑ったんですよね。ただそれを基本的な科学的なデータを全部見せるんではなくて、それだけの情報がそこでな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もう10分ぐらいですからね。そうですよ。びっくりして終わり。 모두가 궁금해했던 것은 정말 탈모 환자에게서 머리가 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성형외과 의사는 A사가 내놓은 성과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줄기세포에 관련된 거는 절대 이런 걸 안 합니다. 모델로 있던 분이 누구냐면은 서울 이사님. 네네. 이사님이었죠. 그분이 직접 대머리니까. 줄기세포의 탁월한 효능을 강조하던 대머리 환자가 A사의 간부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퇴원하셨나요? 뭐 이사로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거 건물주 사장님이세요. 건물 주인이세요? 네, 건물 주인이에요. 주인이시면서 이사? 우리는 그 이사를 만나고 싶었지만 해외 출장 중이란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실제로 대머리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해 보았다는 한 전문의를 만나 그 내막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세포를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근육을 가진 거니까 그게 자라가 털이 나야 될 거예요. 그건 아니더라는 거지. 뭐 영업하는 분들이라든지 회사 운영하는 분들 말고 거기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분들도 제일하고 의견은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자기들도 아니라고 인정해요. 그 사람들은 장사라고, 회사는. 그 사람들 비즈니스라고. 장사에 무슨 윤리적인 요구를 합니까? 언론에 지금 책임이 있다. 줄기세포의 장사 속이 개입되면서 그 효과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내 머리를 못하는데 내가 환자 보고 그 돈을 넣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머리카락이 내 머리가 이 감독님 머리같이 됐다. 그러면 아마 새벽에 우리 병원에 표 타러 와야 될걸. 내 머리카락이 이 감독님 머리카락같이 됐다. 3천만 원 쌉니다. 일을 못하고 우리는 A사의 해명을 요구했고 A사는 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줄기세포 학회에다가 대머리 이 치료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언제 전인가 저거 할 때 사진 한 장 비춰준 적은 있지. 저 한 사람 정도의 성공 사례를 이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아니 사진만 하나 주고 저 웃자고 얘기했죠. 웃자고 말씀하셨어요. 해당 사에서 어떠한 의도로 발표했든 간에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내놓은 발표 하나에도 절박한 심정에 있는 환자들은 크게 동요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무엇이라도 시도해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들과 연구자들은 줄기세포에 있어 어떤 성과를 발표할 때 언론에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는 것보다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검증도 없이 발표되는 성과들은 환자들만 울리는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회사가 놀라운 성과라고 내세우는 이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 A사는 또 하나의 성과를 발표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척수를 다쳐 20년간 하반신 완전마비로 지내온 황미순 씨가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뒤 불과 2주 만에 마비된 신경이 되살아났고 한 달 만에 보조기를 딛고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황 씨는 하루가 다르게 하반신의 감각이 되살아난다고 말합니다. 너무 좋아져갖고 지금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제 제 다리 같고 제 궁둥이 같거든요. 감각 같은 기능만 해도 배꼽 밑으로는 희박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사타구니 쪽까지 완전히 내려왔고. 동그라미 네모 한번. 이런 성과에 대해 A사의 한 관계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표시모델 하자. 세계적인 이슈감이라는 척추질환센터부터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세계를 다 뒤집어 놓고 노벨 상감이다. 하나밖에 없어. 세계적인 사람이다. 실제로 황 씨의 성과는 미국 CBS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황 씨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만 해도 한 90명이 넘고 비기는 그거야 돼요. 이제 적으로 다 오고요. 어디 가면 세계에서까지 온다고 연락 오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4개 방송사 길 못한다 다 얘기해놨어요. 제 혼자의 결정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황미순 씨를 만날 순 없었지만 황 씨에게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선 황 씨에게 전국에서 몰려온다는 사람들. 울산에 사는 수지인의 역시 황미순 씨에게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올해 6살인 수지인은 1년 전 추락사고로 척수신경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사고 난 다음 날 딱 그러시더라고요. 척추신경을 다쳐서 안 된다고. 이제 사지마비 장애아로 그렇게 살 거라고 안 된다고. 부모로서는 그냥 답답하니까요. 막 점집에도 돌아다니고 막 돈도 수억 쓰고 돌아다니면서 막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 수지인은 지금 제 힘으로 몸을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수지 혼자 앉아있어. 잠깐. 웃어. 엄마 자. 수지 혼자 앉아있는 연습해야지. 떨어진다고. 떨어지기 싫어. 무서워 죽겠구만. 떨어지면 수진이 엄마는 요즘 들어 줄기세포 뉴스를 빠짐없이 체크한다고 합니다. 막 여기저기 인터넷에도 막 어디 성공한 데 있나 없나 알아보고 외국에도 어디 성공한 데 있나 알아보고 TV도 항상 의학 프로그램만 보고. 줄기세포 시술에 관한 보도를 딱 접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너무 반갑죠. 반갑고 이제 기적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기다리면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세우는 거 힘들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활달한 아이였다는 수진이. 부모는 보기 싫은데 아이는 자꾸 그걸 보고 싶어 하죠. 자기 건강했던 모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수진이는 건강했던 옛날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진이네는 희망을 걸 것은 하나뿐이라고 믿습니다. 줄기세포 이식 수술 그거밖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손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서 수술 시키고 싶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황미순 씨의 성공 사례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각각의 10명, 20명에서 각각 조건에서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또 임상시험을 대화할 테니까 자원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갈라나는.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됐다는 게 그게 그런 가정이 없다 이거죠. 한 케이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효과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회에다 발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얼마인지 인증받을 수 있고 또 합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문제점은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먼저 알리기보다 언론에 먼저 알리는, 전문가가 아닌 대중들에게 먼저 알리는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작용 없다, 효과가 있다. 지금 있는 이런 우려를 전하자 업체 측은 일단 황미순 씨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겠다며 황 씨와의 만남을 특별히 주선해 주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감각이 이렇게 많이 살아나셨다고 그때 들었는데. 이쪽 오른쪽이요, 이쪽 이렇게 하고요, 무릎 쪽이요. 20년 동안 빵구를 한번 못 껴봤는데요. 살 저서부터 나오던데요. 여기요, 살아나는 거. 황 씨는 처음 언론에 보도될 때보다 상태가 더 호전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근육까지 같이 살아나요. 이게 죽었다는 그 근육인데요. 20년 동안 안 써갖고 여기가요, 이렇게 홀쭉했는데 지금 여기가 땡땡해지면서요. 이게 믿어지세요? 황 씨는 이번 치료를 얻은 가장 큰 성과라며 걷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게요, 뒤로도 빠꾸가 되잖아요. 정상이 되잖아요. 발로 축구하잖아요. 황 씨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에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반신 완전마비로 20년을 살다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황미순 씨. 그녀는 줄기세포의 기적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00% 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골 되면요, 3, 4년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담당 주치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3, 4년 뒤에. 너무 기적이어갖고 할렐루야 아멘밖에 안 찾으세요. 환자에게 희망과 확신을 심어준 오늘의 결과는 물론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는 우리에게 황미순 씨의 사례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미순 씨의 홍보 자료에서부터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서 8번, 9번을 보시면서 척수가 재생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기 CT 촬영에서는 척수가 재생된다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건 이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진입니다. 이 자체는 의미가 없는 사진. CT 촬영으로는 척수 자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척수 재생을 관찰했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포가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가 돼서 분화된 세포가 신경섬유로 자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2주 내에 신경섬유가 자라 들어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되게 말초신경도 자라가는데 한 달에 1인치 자라가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또 황 씨의 성과가 줄기세포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꼭 이게 100% 줄기세포 이식 때문에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100%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여기서 보이는 이 하얀 공간이 척수신경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골절이 되면서 탈구가 되면서 여기 완전히 막혔잖아요. 근데 막혔을 때 이 감압이라는 건 이 뒤에 후궁뼈가 있거든요. 이 뼈를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죠. 다시 말해 골절된 뼈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줄기세포 이식 도중 그 뼈가 일부 제거되면서 눌렸던 신경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바로 황 씨의 근육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그 완전 마비 상태로 몇 년, 10년, 20년 있는 환자면은 그 근육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줄기세포로 척수신경 기능을 회복시킨다는데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러면 그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한 10년간 못 받았기 때문에 근육이 가늘어지고 위축이 되고 기능이 없어지고 또 그때 10년쯤 지났을 때 다시 신경 자극이 들어올 때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황 씨를 맡은 의료진의 입장은 어떤지 시술을 담당한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대학병원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그 수정 요청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사용한 척추 마비 환자 치료 성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결코 쓸 수 없는 지금 단계입니다. 이 업체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니 이 얘기가 좀 너무 과장돼서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체크한 CT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저희들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 치료 후에 CT를 저희 병원에서는 찍지 않았거든요. 항문 감각하고 운동신경 재생이 됐다는 얘기는 이건 안전하게 복구가 됐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그 진술에 환자가 말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의료진은 자신들의 연구 의도와는 달리 황 씨의 사례가 과장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의 성과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지금 과연 줄기세포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줄기세포에는 분명 의학적으로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으며 난치병 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쩌면 황미순 씨는 언젠가 정말 걷고 뛰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첨단 의료기술의 확보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주력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에 성공했다는 발표는 근본적으로 질병을 치유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그 성과의 발표가 과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람의 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회사는 이렇게 성급하게 결과를 발표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명의 제보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A사가 척수마비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조급한 마음에서 뭐 척추마비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그렇으면요 저희가 그런 줄기세포 부분 쪽으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가 있는데요. 5번으로 전화하셔서요. 줄기세포 이식에 관해서 연락 받았다 그러시면 상담 가능하실까요? 먼저 A사에 전화를 하면 A사는 협력병원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상담 1차 상담하시고 이쪽으로 연락이 감사합니다. 예, 근데요. 혹시 이게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저희는 지금 저희 병원이나 원장님은요 원칙적으로는 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하고는 상담을 안 해요. 왜요? 이런 말 자체를 지금 운운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면 이거는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고귀한 쪽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그 위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내원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오셔서 그렇게 2차에 걸친 전화 상담을 마치자 담당 의사와 상담 시간이 잡혔습니다. 담당 의사는 황미순 씨의 성과부터 강조합니다. 유일한 케이스에 유일한 케이스. 의학적인 평가들이 지금 충분히 다 돼 있는 상태고 하니까 요것만 본다면 저희 스스로는 100% 생각을 해요. 그분도 완전 말이 없어요. 감각은 여기까지 와서 감각이 담당 의사는 간경화 환자의 경우에도 효과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간경화는 1년이 넘었어요. 벌써 1년 거의 반 달해가는데 현재로서도 충분히 간경화 환자들이 최소 생명 연장 내지 간성혼수나 합병증이 다 없어져요. 이건 이미 다 동물 실험은 이미 다 끝나고 확실하다고 가졌던 거예요. 이미 거긴 다 성과가 나왔고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 안 해야 돼요. 그죠? 자꾸 이제 이거 학계에서도 그걸 모르니까 뭐 다 지켜봐라 황미순 씨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체 이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억대 정도까지 이렇게 기금을 희소하겠다, 나좀 고쳐달라 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계셔야 많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억대 기금을 내는 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준비하고 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치료비라고 생각하실 때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는요. 의사는 기부금을 공익재단에 내면 줄기세포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익재단은 같은 건물 6층에 있다며 환자를 위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시술을 받을 사람들이 지금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줄기세포가 하루에 만들어지는 것은 2개뿐이었고 문제를 지금 교통정리하느라고 하고 제가 이 노트가 바로 그건데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대개 지금 한 4회를 맞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는 게 한 번에 3천만 원씩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요. 엄청난 액수였지만 환자나 가족들은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내면은 우선순위가 돌아온다. 네, 바로 착수도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달러로 하면 한 10만 달러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환자가 낫는 게 우선이니까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뭐 돈을 받고 만약 해준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그럼 어딘가는 가서 줄기세포를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는 또 이렇게 뭐 그냥 뭐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어딘가는 원가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그건 부담을 하셔야죠. 지금은 그러면 그 돈도 안 받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예. 그러니까 기부한다고 하는 그 돈이 예를 들면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관계없죠. 그다음에 기부를 한 사람도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 그다음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여기다 기부한 것도 아닐 거고 그다음에 어디다 기부했는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 거기다 기부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줄기세포는 여기서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면 그 돈을 기부한다는 분도 평소에 돈 기부하라면 기부 안 하실 분들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치료받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어쩌고 하지만 치료가 된다는 선물로 기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기부를 하고 남과 더불어 사시는 분들이야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기회에 남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것도 좀 베풀어 주시면 좋잖아요. 결국 환자들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큰 돈을 치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에 매겨진 이 높은 가격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줄기세포는 연구 단계에 있는 약이므로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임상시험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할 때 의사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치료법이 없어 환자가 위독할 때 환자의 요청에 의해 연구 단계에 있는 약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응급 임상의 경우 환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만큼 소정의 치료비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7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응급 임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젠 꼭 위독한 환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응급 임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는 거죠. 지금 시스템에서는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라던가 관리 감독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완화됐다는 거죠. 환자들은 책임져주는 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완화되면 결국 그 피해를 환자들이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사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권한 뒤 돈을 받고 이를 응급 임상으로 신고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료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의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 의료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떠한 형태의 치료라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러한 행태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불법 의료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응급 임상이 상업적으로 남용될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가족한테, 그다음에 환자 본인이 얘기할 가능성이 할 수 있는 분이면 그분한테 통화를 해서 이거 입증이 안 돼 있는 것이다. 위험 부담이 있으신 거다. 뭐 그것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냐. 또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으셨느냐.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의 확신과는 달리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려는 한 사람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이게 응급 임상이다. 그럴 경우에만 한해서 식약청에서 이제 응급 임상 서류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임상 실험 중이다라는 얘기만 했고 대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로
어떤 다른 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적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않게끔 그냥 혼돈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 식약청에 계신 분이랑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네, 없었어요. 줄기세포 시술에는 상업적 이유가 크게 작용되고 있는데 식약청의 안전망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었으면 못하죠, 지금. 그러면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겠어요, 부작용이 있는데. 식약청에서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이 두 번째에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별로 줄줄 끄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다 안 해주고 못 빼기죠. 차라리 이거 빼기니까 못 빼기죠. 이런 상황에서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줄기세포를 시술받기 위한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일 만큼 제한이 없습니다. 응급상 임상인 경우에 이제 그건 어떤 환자의 분명히 발의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의사의 진단과 판단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자 간의 어떤 그런 사실은 그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금액의 과다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3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실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의 양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겠죠. 응급 임상의 경우만이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서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 의술보다 상술이 앞서는 듯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이거 하루 쉬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원하시는 날짜 해드릴게요. 지금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이제 지금 좀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 줄기세포 치료하시는 병원도 있는데 워낙 원장님이 잘 하시니까 환자분들 지방에서 찾아주세요. 아니면 다른 당뇨나 이런 것들은 지금 치료를 비공식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상태가 사실은 되게 좋아요.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 6회에서 짧게는 6회 보통 한 10회 정도를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회당 350 정도 됩니다. 우리는 간경화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 사망한 최 씨의 부인을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줄기세포에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남편을 잃었고 남은 것은 엄청난 빚뿐이라고 합니다. 카드 회사에서 연금 시간 전부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마나 한 5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5천만 원이요? 저희 일단 형제들한테 다 빌리고 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지금 일단은 시골에서 쌀 올라오는 걸로 살고. 최 씨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지금도 TV나 신문에 줄기세포 얘기가 나올 때면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척추 치료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때 생각나더라고. 저희 애기 아빠 처음 봤을 때.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과연 저 프로를 보고 또 몇 명의 사람이 또 가서 얼마나 또 어떤 피해자가 또 생길지 점점 안타깝죠. 단지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그 부각된 면만 보고 갔으면 다 하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절박하거든. 목숨이니까. 줄기세포 시술은 분명 지금 단계에서는 기적의 치료가 아닌 임상시험에 불과합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맡는 의료인은 물론 관련 업체들은 이제부터라도 환자와 가족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 의료인들 사이에서조차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입소문에 의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일부 행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희망을 꺾지 않도록 줄기세포를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범죄의 굴레 죄수들의 마음속으로 편해서 사회적